맨유가 시즌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또 다른 큰 악재가 발생을 했는데 지르크지가 지난 뉴캐슬전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55분 만에 교체돼서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르크지가 햄스트링 부상이 확정이 되면서 결장을 하게 됐는데 햄스트링 부상의 정도가 꽤나 심각해서 이번 시즌 아예 결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기사가 BBC 보도로 나왔어요. 읽어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수 지르크지는 허벅지 부상,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서 장기간 경기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시즌 아웃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도 햄스트링이 심각한 정도의 부상이 아니라면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2, 3주 정도가 걸리잖아요. 그런데 BBC 스포츠가 여러 소식통을 인용한 결과 지르크지의 부상이 심각해서 이번 시즌 아예 출전하기 힘든 상태다라는 거예요. 일단 맨유의 현재 잔여 일정이 금요일에 있을 리옹과의 유로파리그 8강 2차전이 있고요. 주말에 울버햄튼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버햄튼과의 경기를 포함해서 리그가 6경기가 남아있죠. 5월 26일 아스톤빌라전까지 남아있고요. 만약에 유로파리그 결승에 올라가면 5월 18일 첼시전 그리고 5월 26일 아스톤빌라전 요 사이에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해요. 그런데 지르크지가 시즌 아웃이라는 뜻은 5월 26일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남은 기간인데 이 한 달보다 더 부상 회복 기간이 걸린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르크지가 아모린 감독의 축구에서 최근에 매우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상대를 끌어당긴 다음에 역습을 하는 것이 아모린 감독의 축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역습으로 나갈 때 지르크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르크지가 부상을 당했던 장면도 지르크지가 역습을 주도하는 장면이었죠. 이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맨유가 볼을 끊어내서 지르크지에게 패스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지르크지가 여기서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역습을 전개하는 장면이었죠. 근데 지르크지의 장점 중에 하나가 워낙에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스피드는 약간 부족해도 상대 선수들이 계속 붙었을 때 몸싸움을 이겨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르크지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데 태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내고 볼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르크지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데 계속 수비가 달라붙어요. 그런데도 지르크지가 여기서 이겨내면서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르크지에게 수비가 쏠리면서 공간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지르크지가 볼을 끌고 들어가서 모든 수비를 본인에게 집중시켜 놓는 장면이었는데 이렇게 계속 수비수와 몸싸움을 하면서 볼을 끌고 들어가다가 지르크지가 갑자기 플레이를 멈추고 허벅지를 붙잡습니다. 지르크지가 허벅지 뒷근육을 붙잡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지르크지가 부축을 받으면서 오른쪽 허벅지를 붙잡으면서 퇴장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지르크지가 역습을 할 때 기본적으로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상대의 압박 그리고 몸싸움 이런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모린 감독이 지르크지를 굉장히 이번 시즌에 아껴 쓰고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전방에서 볼을 소유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호일룬이 가지지 못한 지르크지만의 특징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를 보면 기본적으로 3백이 만들어질 때도 마즈라이와 요로 이렇게 3백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선수들이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겨 놓고 여기에 더해서 달로와 도르구 좌우 윙백들도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겨 놓으면 그러면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 브루 판데스가 내려오면서 미드필더 숫자를 확실하게 늘려줍니다. 그러면서 수비가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최전방에 지르크지와 가르나초 두 명의 선수만 좀 남게 되는 이러한 형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맨유가 풀어나갈 때 일단 미드필더 라인을 거쳐나가기도 하지만 미드필더 라인에 사실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제외하면 볼을 받아서 소유를 해주고 탈압박이 가능한 선수가 몇 명 없어요. 사실 카세미루도 투박하고 우가르테도 투박하고 그리고 수비 라인에서 더리우트가 올라와도 더리우트가 미드필더처럼 유연한 선수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의존을 해야 되는데 탈압박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혼자서 너무나 많은 압박을 받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최전방에서 지르크지가 살짝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는 거거든요. 지르크지가 볼을 받아서 상대가 달라붙었을 때 돌아서기만 하면 돌아서서 뛰어들어가는 가르나초에게 패스 혹은 지르크지가 이렇게 돌아서지 않더라도 볼을 받을 때 지르크지가 등을 지고 있으면 이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라오면서 지르크지가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볼을 떨어뜨려주고 이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떨어뜨려주는 볼을 받아서 뛰어올라가는 가르나초에게 패스를 넘겨주는 혹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꼭 가르나초에게 넘겨주지 않더라도 왼쪽에서 올라오는 도르구
이런 선수에게 이제 패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지르크지가 있기 때문에 얻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맨유 입장에서는 이렇게 상대를 뒤로 끌어낸 다음에 넓은 뒷공간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지르크지가 버텨주면서 앞쪽에서 볼을 소유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올라오는 선수들의 타이밍을 기다려줄 수도 있고, 특히나 브루 판데스가 올라오는 것을 기다려주면서 패스를 공급해줄 수가 있으니까 아모린 감독의 역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지르크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맨유의 공격 장면을 봐도 당장 이 뉴캐슬전도 지르크지가 최전방에서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굉장히 큰 전술적인 도움이 돼요. 이 장면도 보면 지르크지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고요. 기본적으로 맨유가 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뉴캐슬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압박을 받을 때 굳이 무리해서 풀어나가지 말고 지르크지에게 한 번에 패스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지르크지가 볼을 받아서 상대 수비가 달려들어도 여기서 지켜낸 다음에 돌아서는 순간 돌아서서 뛰어들어가는 가르나초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르나초가 굳이 내려가서 볼을 받는 게 아니라 가르나초는 전방에서 뛰어나가고 지르크지가 패스를 보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지르크지에서 시작한 역습이 가르나초에게 연결되면서 측면 공간을 공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장면도 보면 또다시 후방에서 볼이 넘어오는데 이때 지르크지가 내려와서 볼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뉴캐슬의 중앙 수비가 달려 나오면서 지르크지를 압박하는데 여기서 지르크지가 버텨주는 거죠. 그리고 버텨주면서 이번에는 가르나초에게 볼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서 가르나초가 여기서부터 또다시 공격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르크지가 가르나초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은 전방으로 뛰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가르나초가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달로에게 패스를 보내주고요. 달로가 볼을 잡을 때 수비가 달로에게 끌려 나오면 이때 가르나초가 뛰어가거든요. 근데 지르크지가 어느샌가 돌아뛰면서 앞쪽으로 달려나가니까 자연스럽게 수비를 지르크지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나초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요 가운데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가르나초에게 달로가 패스를 보내주면서 지르크지가 만들어준 공간으로 가르나초가 뛰어들어가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르크지가 스피드가 조금 느리지만 이렇게 지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하고 내려와서 버텨주는 플레이가 있으니까 지르크지를 기점으로 역습을 전개하게 되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발생해요. 이번에도 수비를 뒤로 물러나면서 맨유가 끌어내고 있고요. 끌어냈을 때 뉴캐슬의 선수들이 올라오니까 한 번에 전방으로 뻥 차줍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지르크지가 내려오면서 버텨줘요. 버텨주면서 떨어뜨려주는데 올라오는 브루 판데스에게 떨어뜨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이 나오는 순간 오른쪽에 있었던 가르나초가 공간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브루 판데스가 떨어뜨려주는 볼을 받는 순간 뛰어가는 가르나초에게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이런 구도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브루 판데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순간적으로 올라오고 있을 때 지르크지가 올라오는 브루 판데스를 향해서 떨어뜨려주는 볼, 이걸 받아서 브루 판데스가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 이게 맨유의 아모린 감독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공격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르크지가 호일룬과 공존할 때도 호일룬을 또 맨유가 활용을 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호일룬을 최전방 공격수로 두고 지르크지를 약간 밑에 쪽에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둬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르크지가 스피드가 느리니까 상대를 끌어냈을 때 뛰어들어가는 것이 약하면 호일룬을 최전방에 쓰고 지르크지를 약간 밑에 쓰는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러면서 브루 판데스를 중앙 미드필더로 내리는 이런 전략인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상대를 앞쪽으로 끌어내면서 상대가 압박을 하도록 유도를 만들어 놓고 또다시 호일룬과 가르나초가 최전방에 있고요. 지르크지가 살짝 내려와서 지르크지 쪽에서 버텨주는 거죠. 그러면서 지르크지가 롱킥을 받아서 버텨줄 때 호일룬과 가르나초가 뛰어들어가고 이때 브루 판데스에게 떨어뜨려주고 브루 판데스가 달려가는 호일룬과 가르나초를 향해서 패스를 찔러주는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르크지는 공격을 전개할 때 구심점의 역할을 해주는 이런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 구심점을 해주는 지르크지가 사라지면 최전방에 있는 호일룬이 아무래도 기용이 될 텐데 호일룬은 지르크지처럼 버텨주고 구심점이 되어주는 이 포스트 플레이가 약간 안 되는 선수예요. 호일룬은 아탈란타에서도 투톱 상황에서 옆에 있는 선수가 조금 더 버텨주면 호일룬은 뛰어들어가는 오히려 약간 세컨드 스트라이커 성향을 가진 선수가 호일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일룬이 최전방에 나왔을 때는 지난 경기만 봐도 지르크지가 부상으로 나간 이후에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 전방으로 패스를 붙여줬는데 여기서 호일룬이 버텨주는 게 안 됩니다. 그런데 맨유가 지르크지가 있을 때처럼
호일룬이 수비수를 등지고 있을 때 세컨볼을 받기 위해서 많은 선수가 앞쪽으로 달려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호일룬이 볼을 받은 다음에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장면이 발생을 하느냐, 맨유의 선수들이 세컨볼을 받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달려들 때 오히려 호일룬이 볼을 소유하지 못하고 뉴캐슬의 수비가 볼을 클리어링 해내는 장면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뒤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컨볼 전략이 통하지 않으면서 뒤쪽으로 패스가 넘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맨유의 선수들이 뒤쪽에서도 달려 나오고 있었어요. 공격을 전개하기 때문에 달려들면서 이제 볼을 가져오고 공격에 가담하려는 움직임이었죠. 근데 오히려 앞쪽에서 볼 소유가 안 되다 보니까 달려드는 수비가 역동작이 걸리면서 달려나오는 맨유의 수비, 뒤로 뛰어들어가는 뉴캐슬의 공격수,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맨유가 오히려 뒷공간을 허용하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지르크지가 없으면 베스트 11이 이런 식이 될 거예요. 호일룬을 중심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가르나초가 좌우에 있는, 그러면서 또다시 상대를 끌어당긴 다음에 전방으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이때 지르크지처럼 사실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거쳐가면 좋겠지만 브루노 페르난데스 쪽이 막혀있을 때 아무래도 주변에 우가르테나 카세미로가 볼을 전개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한 번에 호일룬을 향해서 롱킥, 근데 여기서 호일룬이 볼을 받을 때 아무래도 맨유의 선수들은 호일룬을 믿고 순간적으로 올라오면서 공격을 전개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여기서 호일룬이 볼을 뺏기면서 오히려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면 그러면 올라오던 맨유의 선수들이 역동작에 걸려서 더 큰 위기 상황을 오히려 맨유가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지르크지의 공백은 단순히 공격이 안 풀린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역습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구심점이 사라진다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전방에서 호일룬이 볼을 소유해주지 못하면 재역습을 오히려 맨유가 당하면서 수비적으로도 흔들릴 수 있는 아주 큰 공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맨유는 남아있는 대회가 이제 아무래도 유로파 리그만 남아있잖아요. 리그는 그렇게 순위에 상관이 없는 그런 순위라고 볼 수가 있겠고,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위해서는 유로파 리그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필 아주 중요한 리옹과의 유로파 리그 8강 2차전을 앞두고 지르크지가 부상으로 아웃이 되는 이런 악재를 맨유가 맞이하게 됐다. 그래서 정말 맨유가 이번 시즌에는 성적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상에 대한 이슈, 이런 것에 있어서도 너무나 불운한 한 시즌을 보내고 있고, 지르크지 입장에서도 이번 시즌에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어느 정도 적응하는 모습이 점차 나오고 있는 시기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지르크지 입장에서도 아주 불운한 상황이 됐고, 아모린 감독이 과연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유로파 리그를 어떻게 치를지 이것이 매우 궁금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